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도 탄핵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에서 보듯 초기 5분이 대피와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데요. 화재 경보기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월성 원전의 안전에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 안전과 지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경주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겨울철 농한기지만 겨울 딸기와 곶감 재배 농가는 요즘 한창 출하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우리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 가운데 아침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봉화에는 2.5cm, 영주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아침 중에는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눈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고요. 주말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데다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정도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이번 추위는 모레 일요일인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4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구 경북 정치권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투표 이후 지역 정치권도 대혼돈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역에서는 현재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주도하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 20명 역시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하기로 해 몇 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어도 개개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들어가 봐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투표를 맞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 넘으면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성난 촛불 민심에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도 수용하겠고 가결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볼 때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가결 쪽으로 좀 흐르지 않겠는가. 부결이 될 경우 지역 민심은 물론 촛불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 해산론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오늘 투표 이후 지역 정치권도 대혼돈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문시장 화재에서 보듯 불이 났을 때 초기 5분이 대피와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 초기 화재 여부를 알려주는 단독 경보기가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에는 집간 연동이 안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새벽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잠들어 있던 사람을 대피시켜 의사자로 지정된 안치범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라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불이 난 거구나라고. 안 씨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작 안 씨는 5층에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었지만 경보음을 들은 주민은 없었습니다. 단독형 경보기가 작동돼 있다고 있네요. 매트에서 이렇게 작동했지만 옆층까지 옆방까지 이렇게 들리기는 좀 소리가 조금 작을 수가 있죠.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바로 울리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험해봤습니다. 2012년 이후에 사용 승인받은 주택엔 방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있지만 한 곳에서 울려도 다른 곳으로 연동되진 않습니다. 경보음은 85데시벨 이상으로 설계돼 있지만 현관문만 닫아도 복도에서조차 소리가 작고 윗집에선 듣기 어렵습니다. 결국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한 곳에서 울려도 다른 집에 사는 주민은 불이 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층과 함께 위층에도 연동시켜서 경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람이 밀집해 사는 다가구 주택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큰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서문시장 4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상인들의 국세와 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 동안 납부와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대체 상가로 베네시움 쇼핑몰과 롯데마트 내당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서문시장과 가까운 옛 개성고 건물이나 운동장, 달성공원은 시설이 오래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문시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베네시움 쇼핑몰과 1km가량 떨어진 롯데마트 내당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네시움은 상가 대부분이 비어있고 도시철도 3호선 접근성이 좋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롯데마트는 입주는 쉽지만 서문시장과 멀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월성 원전의 안전에도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 안전과 지진 토론회가 경주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질 전문가는 원전과 인접한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아무리 잘 지은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과 고리원전 주변으로 동해안을 따라 60여 개의 활성 단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 건설 초기 활성 단층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인접하고 지표면과 가까운 진앙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원전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이 단층이 지표까지 올라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표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진 설계로 해놓은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지진 파형과 다른 형태의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해결료 용융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부식이나 균열 등 열화 상태를 재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어날 경우는 국민이나 주민들을 봐서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력 발전소 200만 개의 부품들에 대해서 핵심 부품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상에 우리 했던 것들을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지진과 원전 사고가 결합되었을 경우 안전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갖춰진 대피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피소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에 방사능에 대한 방호 시설이 아닙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정지 계통을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그 원인이 된 단층이 규명이 되면 그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월성 원전 주변에는 세계 도시 200만 명의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원전과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1년 세계 가스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대구 엑스코를 확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엑스코 뒤편 기업 관터에 건축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1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넘게 논란을 거듭했던 대구 엑스코 확장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인터블고 호텔과 패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불공원터 또는 기업관터에 새로 짓는 등 3가지 안을 두고 고심한 결과 기업관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관터는 엑스코 뒤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는 데다 확장성과 활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5,000 정도 건축 면적이 있더라도 나머지 22,000 정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업관 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불공원터는 암석이 단단해 공사가 힘들고 확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블고 호텔 활용은 호텔 기능 약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 속에 마이스 산업에 거는 기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확장에 반대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 형태로 1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는 110억 원이 드는 반면 땅 보상비가 1,4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마이스 산업도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지어놓으면은 활성화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 자체도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럼에도 대구시는 오는 2021년 세계 가스 총회를 치르기 위해선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대구 엑스코 확장안이 결정되면서 애초에 지었을 때와 지난번 확장했을 때까지 연이어 2번이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성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오늘 오후 2시 관리공단 5층 대강당에서 올해 마지막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총 22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구 성서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대구시 달서구청과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연계해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박람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의 모집 분야는 현장 생산직과 기술직,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등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4,370여억 원, 경북교육청이 4조 13억 원에 이릅니다. 예결위 첫날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각종 신규 사업 예산의 실효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쓸 때 내 돈 그치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행정이 집행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경상북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 신성장 산업 발굴, 농업 경쟁력 강화, 도청 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집중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5,320여억 원이나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라 낭비성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도민들 복리 증진에 좀 집중을 하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위주의 예산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내년이 신도청 시대가 개막한 지 만 1년이 되는 만큼 경북의 새로운 장기 발전 전략을 짜는 예산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겨울철 농한기에 오히려 더 바쁜 농가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딸기와 곶감 출하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가를 조동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동시 풍천면의 비닐하우스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허리 높이의 딸기 배지 상토가 가지런히 놓여 보기에도 일하기 편해 보입니다. 땅 위에 심는 토양 재배가 아니라 허리 높이에서 심는 이 같은 고설 수경 재배가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과 양분,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해 상품성이 좋고 생산량도 토양 재배보다 많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일하기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작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 기간도 토경보다 조금 길게 수확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 딸기 재배 면적 39헥타르 가운데 고설 수경 재배는 아직은 8%에 그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동력을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수확량을 한 20% 정도 중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법으로서 안동시에서는 앞으로 예산과 재배 기술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출하해 1.5kg 한 상자에 2만 원에 팔리고 있는 딸기는 내년 5월까지 출하됩니다. 곶감 재배농가 역시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일대 곶감은 덕장에서 2달간 자연 건조한 뒤 다시 보름간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생산량은 적지만 특유의 빛깔과 맛으로 대도시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으며 1.5kg 한 상자에 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나무 자체도 수령이 100년, 200년 다 된 이런 고목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육질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당도 또한 이 높기 때문에 이 소비 도시에서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이지만 계절을 잊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도시민 못지않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구 경북 지역 16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노변초와 왕선초 등 초등학교 2곳, 신기중과 시지중, 월암중 등 중학교 3곳, 고등학교는 장화여고 1곳 등 모두 6곳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 서벽초와 고령 쌍림초 등 초등학교 5곳, 영천여중, 구미 현일중 등 중학교 3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신기중과 경주 금장초, 영천여중 등 3곳은 100대 우수학교 가운데서도 상위 15%에 해당하는 최우수교로 선정됐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어제 구미시청을 찾은 도레이 BSF 스즈이 노부오 회장을 만나 4천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한일 경제 협력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월 구미 국가산업 4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해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도레이 BFS는 생산 제품을 삼성 SDI를 비롯해 LG화학과 일본 소니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영주 반구 농공단지에서 차량용 베어링 생산을 시작한 베어링 아트가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73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베어링 아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 1년간 수출 합계가 1억 불을 넘어서면서 공장 가동 3년 만에 영주의 대표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베어링 아트는 북미와 중국을 겨냥한 자동차 베어링 생산에 이어 최근엔 철도 차량용 베어링 생산을 시작해 내년에 추가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마무리 훈련을 이어온 프로축구 대구FC가 다음 주부터 남해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2017 시즌을 대비합니다. 클래식 승격과 함께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구FC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남해 미조구장에서 펼쳐지는 1차 전지 훈련을 통해 팀 전력을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단 영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와 남해로 이어진 국내 훈련에 이어 대구FC는 내년 1월 6일 지난해와 같은 중국 쿤밍으로 이동해 해외 전지 훈련을 펼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수면의 농촌 지도자 회원 일동이 10만 원, 금수면 무학 1, 2 주민 일동 20만 원, 금수면 발전 협의 회원 일동이 20만 원, 금수면 생활 개선의 회원 일동이 10만 원. 도명호 씨가 30만 원, 경산시 옥곡동 부영 3차 아파트의 박태숙 씨가 10만 원, 금수면 영천리 주민 일동이 35만 원, 후평 1리 주민 일동은 20만 원, 금산 1, 2 주민 일동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봉화에는 2.5cm, 영주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이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눈비는 아침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주말에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정도 더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이 9도, 청도 10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상주가 7도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봉화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10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